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은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월요일인데 네. 많은 특히 직장인분들 일을 하러 가기 싫을 텐데 월요병 이런 거. 박지희 씨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월요일만 참으면은 또 일주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또 항상 가장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참고 있죠. 저도 오늘 출근하기 너무 싫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네.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주말에 할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해 두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휴가 갔다 오니까 네. 쉬었잖아요, 일주일. 네. 더 하기 싫어 일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휴가가 충전의 기회가 아니고 네. 더 일하기 싫어서 걱정. 그래서 이제 예전에 되게 터무니없는 그런 방안으로 예. 월요병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일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하는 많은 직장인분들 계실 텐데 네. 어쩔 수 없죠. 참아야죠. 네.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주 4일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 4일째 도입한다고 해서 월요병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주일에 4일 일하는 거랑 네. 5일 일하는 거랑 확실하게 이 몸의 그 컨디션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 6일에서 주 5일 바꿀 때 네. 엄청난 사회적 반대 후폭풍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네. 때는 놀토라고 해가지고 격주로 이제 토요일 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과연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단판을 짓지 못하고 국회 의장실을 나선 걸로 좀 나오고 있는데 5시 10분경에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로 좀 다시 만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강경하게 좀 처리하겠다라는 기류를 보였었는데 왜 이게 8월 내에도 처리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여야 합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 합의가 안 되면 협의든 되느냐. 협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어쨌든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법을 약간 수정했죠. 수정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그거 가지고 지금 누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일 8월 넘어가서 9월에 하게 되면 이제 이왕 정기국회로 넘어간 거 시간을 빨리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더 논의해보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야기하는 누더기가 더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으로는 지금 해도 요거도 먹고 9월에 해도 어차피 요거도 먹어요. 그럴 바에는 빨리 하는 게 낫다. 이거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든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 여론으로는 자꾸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법안에서 조금 후퇴해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고위공직자들 뺐잖아요. 네. 뺐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그 대상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럴 바에는 하나만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맞을 매라면은 오늘 내일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글쎄요. 여론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청와대의 기류가 또 어떻게 되는지 요즘 또 청와대에서는 반대한다. 무슨 네. 거부안까지 대통령 거부안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민주당 지도부가 선택하는데 빨리 결단을 못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총력을 다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그 예정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TV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또 밝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발이 있으리라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예상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을 내야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답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시간 끌면서 여론 눈치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집권당이 가져야 할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더냐. 대선 후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계속 찬물을 끼얹으면서 자기 정치하는 대표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 이동의 촉 시간에서 박지희 아나운서랑 같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이 대표가 사과했다. 근데 그거는 물 밑으로 들어간 거고 이 대표 스타일상 다시 시끄러질 것이라고 예측했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는 앞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쌓았죠. 내가 조용히 있었는데 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도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다. 오히려 내가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국민의힘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대표의 흔들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이 대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계속 조용하고 있는 것이만이 당에 도움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표가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도 살짝 지금 입장을 오락가락한다라는 기사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눈물을 보이다가 해명하라고 하다가 무슨 이제 뭐 결단이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또 언론의 먹잇감이 된다. 이런 것도 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사퇴안 처리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윤 의원이 뭐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 여당에서 이제 뭐 득실은 무엇이고 윤 의원 같은 경우는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퇴를 하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윤희숙 의원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기자회견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첫날은 눈물 흘렸지만 그 다음날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네. 그만큼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누가 봐도 80 먹은 노인이 그 땅을 그것도 계단식 경작을 해야 되는 그 땅을 농사짓기 위해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윤희숙 의원 본인도 인정한 거고 그런 의혹은 충분히 받아들인다. 투기 의혹은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길게 끌고 가면 국민의힘은 좋을 게 없을 거예요. 또 민주당도 이렇게 하게 되면 윤희숙 의원한테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아마 해주진 않을 것이다. 다만 윤 의원이 그렇게 사퇴를 하고 싶으면 정기국회 끝나고 국회의장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것이다. 다만 이 후폭풍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 지금 윤희숙 의원은 굉장히 자신하잖아요. 네. 내가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혹은 내가 돈을 대준 것도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뭐 KDI 전수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권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잠재적으로 수면 위에 가라앉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KDI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쉽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사실로 드러나면 전수조사 얘기 나오겠죠. 예를 들면 LH 전수조사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처음부터 전수조사 한 게 아니라 LH 건 수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는 국민 감정이 그럼 다 조사해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KDI라는 조직이 한 번도 외부로부터 이런 감시나 감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게 촉매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KDI 전수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이거는 대선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그럼요.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민주당 경선 얘기 좀 해보면요. 내일이죠.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굳히기 쪽에 무게를 좀 싣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 변화 없으신가요? 아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론조사 전문가라든가 또 정치평론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작가님은 뭐 본인의 의견이 가장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이니까. 뭐 탑이니까. 이제 이재명의 승리인데 네. 이제 몇 프로로 승리하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낙연 캠프 측은 어쨌든 이재명이 50%를 못 넘게 해서 결선 투표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충청 지역인데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이 50% 넘게 얻을 것인가 그건 좀 네.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청 첫판 경선에서 투표가 오픈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나도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참여한 사람들 표가 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권리당원 수준으로 권리당원들만 표가 일단 오픈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세가 조금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 비슷하게 아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50%가 넘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 탄력 받아서 뭐 이재명 측에서는 광주를 포함해서 이제 슈퍼위크 때 네.
40% 후반이나 50% 초반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는 볼 것도 없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네. 초반 싸움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 12일에 발표가 그렇죠. 그날이 되죠. 중요한 겁니다. 네,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인데 이게 이제 대세론을 결정지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과반이 넘는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과반을 넘는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선 투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 후보에게 다시 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슷하게 보세요? 예,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슈퍼위크 1차 때 아마 이사가 과반을 넘는 혹은 근접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낙연 캠프에서 왜 최근 지지율이 정체 혹은 다소 떨어지는 것을 분석을 지금 미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흘러나오는 내용 보면 왜 떨어지는지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나친 이 디스전 양 진영 네. 또 네거티브에 지금 굉장히 실망한 편인데 이재명 거는 왜 떨어지지 않느냐 같이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재명 쪽은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되겠다고 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빠지지 않아요. 잘 빠지지 않는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네거티브한 것은 실망 많이 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도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네. 특히 이낙연 캠프에서 최근 지적한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 무료 변론 관련해서 네.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런 건데 오늘 뭐 박주민 의원도 밝혔습니다만 민변에서 이런 류의 재판은 이름만 달아주고 변론비 안 받는 거 네. 관행이다. 그걸 이낙연 캠프에서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되는 공격이 일반 국민들한테 먹힐 것인가.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걸 갖고 공격하는 것은 마이너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낙연 캠프에서 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판단을 잘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이낙연의 정책을 갖고 오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는 지지율이 정체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9월 12일에 발표될 1차 선거인 투표 결과 쉽지만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 얘기하신 게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에서 나온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무료 변론의 당사자죠. 이제 오늘 있었던 이 송두한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이재명 청문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형수 욕설을 들어봤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뭐 이 송두한 위원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이 경선의 퀄리티라든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경선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송두한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이재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왜 무료 변론해줬느냐, 형수역설 들어봤냐 이런 것들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제공한 것을 국민의힘이 이용하면 이낙연 캠프 도대체 어디 편이냐라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율이 반등의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캠프가 지금처럼 공격 방향을 계속 이재명 할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혹시 그 이동영 작가님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거 혹시 답변이 왔습니까? 뭐 캠프 차원에서 답변 온 건 없고요. 뭐 개인 의원이 뭐 얘기한 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캠프 자체에서 이제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해보면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 국민의힘 사실상 룰 전쟁을 시작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 최재형 캠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최재형 캠프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없으면 최종 4인 경선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뭐 그것보다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빠르게 입당했잖아요. 윤석열과 다르게 차별화 전략을 덧고 그 차별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하는 순간 수직 상승했죠 지지율이. 근데 그 이후로 빠지잖아요 계속. 근데 물론 그 빠지는 것을 누구 탓할 건 없습니다. 캠프나 본인의 잘못이 좀 크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지면 빠지는 캠프에서는 판을 흔들고 싶어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건 뭐 민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지고 있는 후보들은 어쨌든 판을 흔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달라고 하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판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시장 캠프로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거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역선택이란 이야기는 우리 정치권에 그동안 수없이 나돌았습니다만 네. 단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입증된 적도 없고 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성공한 케이스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또 대통령 선거는 결국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리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배제하겠다. 이게 과연 먹힐 것인가? 뭐 그것도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난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반대하는 후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성하는 후보도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이 저는 사실상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재형 캠프가 좀 전략적으로 뭔가 그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항상 이 최재형 후보는 본선에서 경쟁력이 가장 강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내가 그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하다라는 걸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에 정홍원 선관위원장과 윤석열 예비 후보의 그런 회동을 언급하면서 룰 재논의를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하는 후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정홍원 전 총리가 이거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죠. 만일 이렇게 하면 역선택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 당장 유승민, 홍준표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홍원 위원장은 뭐 최재형이나 윤석열 편이냐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당이 시끄러지잖아요.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고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말을 또 안 얹을 수가 없고 이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만 생기다가 저는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님께서 민주당 선거인단에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대선 재수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홍준표,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정치 신인인 윤석열, 최재형은 좀 필요하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시나요? 뭐 대선 재수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것 같은데 이 재수생들의 갖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노무현, 이명박을 제외하면 다 재수생들이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네. 뭐 박근혜, 김대중, 김영삼 다 재수생들 아닙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 신진급인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당에서 네. 자기 이야기를 해서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이 반대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유승민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 치고 올라오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에서 안 떨어졌거든요. 계속 네. 붙어 있었다고. 근데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후보로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인데 앞으로 이 형국은 당분간 좀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네. 홍준표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홍준표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9월 말쯤 되면은 골든 크로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항상 얘기가 나오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작가님도 그 지지율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자체가 순위 변동이 뭐 추석 전후로 해서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추석 전후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대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토론 준비도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것보다 안 떨어지게 유지하는 것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유지하면 안 되죠. 올려야죠. 네. 그러니까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캠프는 다른 겁니다. 일단은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유지하느냐. 유지하고 나서 반등의 기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유지하려고 하면 첫 토론회에서 네. 정말 잘해야 돼요.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못한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캠프는 그 점을 좀 철저히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동의 축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박지희 아나운서하고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월요병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고 월요병 극복하시고 오늘 이제 월요일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예, 지금까지 축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